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추가 설계가 설계 변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 얘도 처음에 작업을 한 거 가만히 보면 저희가 보스 만들고 컷하고 보스 만들고 컷한 게 아니라 덩어리를 우선 만들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 보스, 그 다음에 컷, 필레 이렇게 끝냈죠. 이런 표준화 그 순서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키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히스토리수도 간결해지고 수정하기도 편하고 더군다나 또 솔리드웍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파라메트릭 캐드들을 쓸 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여기를 만드는 거는 좋지 않죠.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걸. 예를 들어 팀원이 누가 봐도 내가 만든 파일이 히스토리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수정하기 쉽게 본인만 알아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뭐 지금에야 혼자 프로젝트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큰 장비나 뭐 라인 장비 같은 이런 큰 것들은 팀원끼리도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 은근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D 도입한 지 오래된 설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규칙성 같은 것들도 있어요. 처음에 이런 명명하는 거를 제외하고도 여기에 트리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근데 아주 노멀하게 컷이 일어나는 것들끼리는 컷들끼리 스토리에서 모아주고 보스는 보스끼리 모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필렛으로 히스토리가 지금 끝난 상태인데 컷이 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느는 게 아니라 이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잡고 쭉 오르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타임바라고 합니다. 저희 히스토리 파악할 때도 이거 계속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고 특정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그래야 나중에 정답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할 때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냥 롤백하고 싶은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히스토리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롤백이라고 떠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내가 선택한 히스토리 이전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된 상태를 비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앞부분으로 돌린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컷 요소가 이제 필요한데 어떤 수정이 나냐면 드릴 작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피처에 가서 저희 썼었던 구멍가무 마법사를 씁니다. 선택을 하고 규격을 처음에 정하는 거였죠. 저희가 할 때. 그래서 이전에 썼던 그 옵션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복 설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일하면 안 바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선 이거를 구멍으로 바꾸고 규격은 그대로 쓸게요. 안시메트리. 근데 유형에 열면은 여기에 드릴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그 드릴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요거를 잡고 쭉 내리면 7파이짜리가 있을 거예요. 7파이짜리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블라인드가 아니라 관통 뚫을 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형, 규격, 표준 규격, 유형, 크기, 맞춤 조건 요거를 가장 많이 맞춰요. 근데 가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기에 사이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규격에 상관없이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나요? 그럴 때는 사용자 정의 크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유저가 직접 바꿀 수도 있어요. 안쪽에 우리가 드릴 뚜는 이 그 컷 내는 챔버 내는 요 스타일 있죠. 이것도 회사마다 좀 다른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공은 그 가공 부서나 외주에서 드릴 몇 파로 해라.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이제 마감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직접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만 왔다 갔다 할게요. 카운터 뭐 나중에 저희가 한번 썼는데 쓰실 때에도 원래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를 하면 요 카운터보 대가리라 그러죠 저희. 정식 용어죠 대가리. 요거 아니고 자, 여기에 그 사이즈랑 머리랑 깊이 이것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주 안 쓸 때 이렇게 하지 이거를 툴박스라는 데에서 가서
그 사용자화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알고만 계시고. 자, 그러면 다시 구멍의 규격의 드릴 크기에 7파이짜리 다시 설정을 하고요. 사용자 정의 크기는 표시 안 해도 되고 블라인드는 관통으로. 지금 이 상태죠. 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위치에 가셔서 뚫고 싶은 구멍을 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을 선택을 하면 반듯하게 세워지면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서 점이 자동으로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칭 설계를 해볼 건데 임의의 포인트를 하나 찍고 ESC 누른 다음에 자, 선을 선택할 건데 요거는 이해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CAD를 쓰실 때 요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 있는데 지금 점 모양이 가만히 보면 별표죠. 이 점의 속성이랑 우리가 사각형이나 선을 긋거나 홀을 긋는 이 끝점 있죠. 이거 모양이 다르죠. 이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점은 점인데 이게 속성이 틀려요. 뒤집어 말하면 여기에서 구멍을 뚫리는 위치는 이 포인트만 뚫려요. 끝에 점이나 호의 끝점은 안 뚫려요. 그러니까 대칭 설계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보조선이나 실선 작업을 여기서 하셔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이제 같이 할게요. 선 아래쪽에 중심선 선택을 해서 선에 이렇게 가까이 되면 중간 포인트, 미드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가까이 되면 기하구석 그 중간점이 잡힐 겁니다. 선택해서 쭉 내린 다음에 아래쪽에 수직으로 일치하면서 중간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미리 보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복사하는 기법, 다른 도구도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끝점이 아니라 이 포인트 속성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대칭 복사는 스케치해 보시면 여기에 요소 대칭 복사라고 있어요. 테트리스 마주보고 있는 거. 자, 요소 대칭 복사 선택하고 이것도 굳이 가서 이렇게 자꾸 헤드샷 하시는 분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박스를 이렇게 쳐서 가두면 이 포인트가 여기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3D CAD 쓰면 히스토리 창 왔다 갔다 마우스 하는 게 어지간히 불편해요. 그래서 또 어떤 팁이 있냐면 저희가 MS 워드나 문서 작업할 때 다음 단락으로 이동을 하면 뭘 눌러요? 탭을 많이 쓰죠. 탭. 요 탭을. 이게 그 도구마다 이 단락단락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탭을 누르면. 요 탭. 그래서 예를 들어 점 선택을 하고 얘를 복사를 몇 개 할지 모르죠. 한 개 할지 두 개 할지 얘는 모르지. 그럼 우리가 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동으로 다음 탭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접 얘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탭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옵션이나 항목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죠. 그럼 마우스는 미리 찍고 싶은 지오메트리 중심선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으로 이제 도구를 가장 빨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마우스로 얘를 선택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대칭 복사라는 도구는 설정할 게 없죠. 아니 대칭 복사할 항목도 정했고 대칭 기준 선도 정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건 V 표시 확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엔터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가서 V 표시 누르면 노가다니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바로 오른쪽을 누르면 내가 확인을 해줄게 라고 뜨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바로 누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바로 안 써질 거예요. 왜? 도구를 많이 안 써봤으니까. 근데 도구가 익숙해지면 맨 마지막 조건을 넣는 순간 엔터나 이거 눌러가지 말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를 엔터 역할로 끝내기 잡고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도구만 아니라 다른 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 대칭 조건이니까 요거 아마 기하고서 저희 처음 볼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에 사선 돼 있는 게 대충입니다. 그러면 한쪽 포인트만 잡고 움직여도 당연히 이렇게 제어가 돼야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여기 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저희가 드는데 값을 15mm로 넣을게요. 15mm 넣고 위에서부터 요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10mm 그리고 ESC.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랑 대칭 조건이니까 얘는 구속을 안 넣어도 돼요. 얘만 넣어도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칭 구속.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선택을 하시면 7파이짜리 드릴 구멍 2개가 뻥 뚫리겠죠.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도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 수 있으니까 타임바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끝으로가 있습니다. 그럼 히스토리가 긴 걸 마우스를 이렇게 노가다 하지 말고 한 번에 가장 맨 마지막 히스토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일부러 이거 면속성을 넣었고 필렛을 넣는데 이걸 넣다 보니 수정했더니 드릴 구멍에 R3이 들어갔어. 저희가 보통 드릴 구멍의 모서리에 R3을 넣지는 않죠. 자, 이런 경우 이거를 그럼 들어가서 다시 노가다로 모서리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요소를 빼야 되는 거야?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수가 가장 적게 쓰는 게 좋죠. 요건 나중에 공면 과정에서도 배우는데 일반 기계 브라켓 설계할 때도 가끔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기능 원래 공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면 있죠. 여기 혹시 없으신 분은 저랑 여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요 탭이 없으면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면 빠지고 공면은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면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면삭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삭제 선택을 하고 삭제 및 패치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를 한번 해봅니다. 2개를. 그런 다음에 지우고 싶은 면. 그래서 면 선택하고 면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인전면을 이용을 해서 여기 닫아주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면과 옆으로 면. 말 그대로 거기를 딱 각지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게 빠르게 스케치를 추가적으로 쓰거나 요소를 빼내지 않고도 이런 데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끔 쓰여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필렛까지 저희가 넣어봤고요. 자, 근데 이 색이 여태까지 저희가 다 세 파트 만들었는데 기본 배색이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칙칙하죠? 예. 그래서 3D는 색과 투명도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각각의 면 아니면 이렇게 만든 하나의 피처 아니면 이 솔리드 바디 덩어리 그리고 파트에서만 색을 표현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어셈블리에서 이 부품을 전부 다 색을 표현할 거냐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색에다가 면에다가 색을 입히는 거하고 요 솔리드 바디 자체에다가 색을 입히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일단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색을 입혀 볼 건데 그럴 거면 왼쪽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여기 알록달록한 구슬 모양의 표현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열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면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이 피처 자체에 넣을 거냐 바디에 넣을 거냐 파트 전체 색을 입힐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중에 면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골랐던 그런 파트 단에 아니면 면, 바디, 피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지금 면을 선택했으니까 이게 선택된 거고 아래쪽에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색깔 아무거나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색이 바로 입혀지죠. 요거 말고 안쪽에 파스텔 표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건 별로 안 써요. 되게 연한 색 보통은 색표에서 직접 색을 지정해서 많이 씁니다. 굉장히 빡시게 쓰는 데들은 카운터 오버는 무슨 색, 드릴은 무슨 색, 탭은 무슨 색 이렇게까지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비추천이고 그냥 부품과 부품이 나중에 조립했을 때 구별이 되게 이따가 제가 그 렌더링한 거를 샘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색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확인을 하면
그냥 색이 입혀지죠. 근데 색을 입힌 다음에 빼고 싶다. 그러면 색이 들어간 요소를 다시 선택하고 구슬 모양에 내리면 면에 색이 들어가 있다면 그 색이 구슬 모양으로 색이 칠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X 누르면 색이 빠져요.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 원래는 선택하고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번거로우신 분들은 여기 필창 보이기를 열면 방금 우리가 봤던 구슬이 여기 있죠. 여기에 뭔가 클릭할 수 있다. 그럼 색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숨기는 거였고. 자, 그러면 여기 솔리드 바디 쪽에다가 마우스를 여기다 가까이 대면 이렇게 회색 구슬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찍으면 표현이라고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눌러버리면 이거는 솔리드 바디, 가장 많이 쓰는 솔리드 바디 자체의 색을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해 보세요. 아무거나. 그래서 확인. 그럼 색이 입혀지죠. 혹시 처음에 시작했는데 여기 밑에 막 그림자 표시가 지고 얘가 약간 원근감처럼 보인다. 그런 분들은 요 오른쪽 위에 모니터에 이 옵션들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자, 여기 열어보시면 지금 저는 다 껐죠. 근데 음영 처리 시 그림자 표시나 이런 게 푸시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눌러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 그림자진 것처럼.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설계할 때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다 끄는데 이거 저희가 있으면 다 켜볼게요. 자, 근데 리얼뷰 그래픽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리드웍스사에서 그 권고하는 코드로 계열이나 ATI 파이어 프로 그리고 1920 되면서 AMD에서 나온 제품이 권장한 그래픽 카드로 됐는데 거기 안에는 실시간 화면 처리라는 이런 리얼뷰 그래픽 기능이 있어서 이런 3D CAD나 뭐 인벤터나 뭐 이런 거 쓰면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들어온 것 뿐이에요. 눌면 반짝반짝하죠. 굉장히 있어 보이죠. 저도 이 장비 마치고 처음 켜봤네요. 생각보다 겁나 리얼리티하네. 다 켜볼까요? 렌더링하는 도구가 있긴 한데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야, 나 지금 그냥 좀 실제처럼 약간 좀 급하게 한데 주면 안 돼? 그럼 요렇게 하고 사진 찍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웬만하면 전문 렌더링 프로그램 쓰는 게 좋아요. 할 만은 나겠죠, 설계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켜놓으면 당연히 그래픽 부하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끕니다. 근데 가끔 제품 스샷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비로 하면 어떤 도어나 글래스나 아니면 이렇게 아크릴 이런 거 종류는 반투명하죠. 아예 투명하거나. 그래서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투명도를 늘려면 일단 요 라인에 보시면 테트리스가 희미하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투명도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테트리스 희미한 게 보이고 선택하면 투명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뭐 이런 렌즈 설계나 광학 렌즈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거의 정도를 조정하고 싶어요. 투명도를. 그럼 그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 표현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구슬에. 은근히 많이 찾아요. 그러면 기본이 아니라 요 고급 탭 있죠. 고급 탭 가시면 이 추가적으로 옵션이 이렇게 살아나요. 매핑도 있고 광도도 있고. 그 중에 광도 쪽에 오시면 가장 많이 쓰는 투명도 조절하는 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웍스 쓸 때 요런 게 나오면 이렇게 움직이면 드래그로도 조절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치수를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되게 연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개를 구별하게 하려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0.5 정도 놓고 많이 씁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있다는 거 확인.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선택을 누르면 당연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냐면 바디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색 여기도 넣다 보면 색이 꼬인다 그럴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
아, 내가 표현한 거 전부 다 싹 빼고 싶어. 그러면 요거만 표현을 없앤다고 빠지지 않아요. 솔리드 바디만 표현을 없애고 싶을 땐 굿을 선택한 다음에 표현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래도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러면 모든 파트의 표현 제거를 하고, 만약에 이거도 안 빠진다 그러면 맨 위쪽에 있는 이 파트 자체에 있는 모든 표현 정보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색을 입히고 뭘 해도 가장 싹 날아가고 원래의 솔리덕스 기본 배색 회색으로 돌아옵니다. 가끔 이걸 쓸 때가 있어요. 꼭 알아. 그럼 도대체 왜 그 정도로 필요하냐? 자, 이거는 색을 부여한 다음에 솔리드웍스에서는 최근 2018이나 17쯤에 들어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렌더링 도구도 있고, 그 전부터 쓰고 오던 포토뷰 360이라는 렌더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뷰 360으로 한 건데, 이건 그리고 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제 취업반 제자들이 한 거예요. 나쁘지 않죠? 이때 엄청 신경 써서 많이 했어. 렌더링 많이 내는 거 그냥 많이 해보면 됩니다. 뒷배경도 바꿔보고 카메라도 추가해보고. 요거는 나중에 따로, 예전 교재나 예전 과정에는 렌더링이나 애니메이션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저들이 많이 안 찾나? 뭐 그래서 그런지 과정이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하려면 재질 혹은 색을 이렇게 지정해서 쓰셔야 돼요. 잘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드론을 해가지고 역설계를 해갖고 결국은 도면화까지 다 한 굉장히 빡신 과정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렌더링 샵보다 여기서 한 것들이 더 이뻤어요.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썼으니까. 이 정도면 뭐 표준 안에 당장 실어도 되지. 이 정도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충 한 거. 이런 것들. 장비 설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부품이 이게 만약에 다 회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구별이 되겠어? 그리고 주의할 거.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설계하는 가공 파트 제품 말고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모터라든지 뭐 실린더라든지 부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텝이나 파라솔리드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변화해서 쓰잖아요. 그것도 웬만하면은 최소한 그들끼리라도, 그들의 어셈블리더라도 색을 부여 쓰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뭐 카탈로그에 싫지는 않지만 이미지나 미팅용으로 쓰고자 하면 솔직히 좀 충분해요. 그래서 색만 부여하고 렌더링 옵션만 최고로 올리면 이 정도 때깔 정도는 나옵니다. 대신에 PC를 좀 탑니다. 사양이 구리면 하다가 뻗는 경우도 있고 퀄리티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색 표현해 놓으시는 게 좋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파트 설계를 다 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그냥 바디에 색을 넣는데, 이런 식으로. 대신 주의할 거, 색을 넣을 때 이 웍스 뒷배경이 하얗잖아요. 너무 환한 색깔 쓰지 마세요. 눈부셔. 그래서 너무 하얀 색깔이나 이쪽은 굉장히 다크해요. 해볼까? 이거는 좀 아니죠. 예. 그래서 요 중간층에 있는 색깔들 있죠. 요거를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같은 초록색 계열이라도 나중에 티가 다 나요. 이게 워낙에 색 배열이 많아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꼭 쓰십시오. 뒷배경 색깔을 바꾸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요 화면 적용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포인트 이미지에 지금 요게 지금 돼 있는 건데, 흰 단색이랑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흰 단색이 너무 밝다 하는 분들은 약간 뒷배경이 좀 희미해진 요걸 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좀 하얗게 해놓고 쓰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해놓고 쓰는데, 여기에 뭐 즐겨찾기에 가면 뭐 별의별 게 다 있긴 한데 약간 비추천. 그냥 원래 배석 쓰십시오. 배경을 요거 아니면 단색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교재들하고 이거를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그 교재가 도움말처럼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파트 기능부터 한 번에 다 배우고 모델링 끝판왕까지, 그런 다음에 어셈블리를 바텀업부터 탑다운까지 다 배우고 여러 가지 메이트 기능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도면 배우면 좋은데, 실제로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재직자분들 교육을 오셔도 기본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트, 가장 많이 쓰는 도면, 가장 많이 쓰는 어셈블리부터 일단 살짝 배우고 실무에만 조금씩 응용을 하고, 또 솔직히 그게 근데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고급 교육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하고 바로 오시긴 하는데, 고급 교육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도면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시는 회사에서는 도면 교육을 별도로 듣습니다. 그래서 책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책 구성이나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매년마다 이런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플러스 그 압축 예제 플러스요 에센셜. 그래서 이게 기본 교육 책이고, 이거는 일반 서점에서 유통되지 않아요. 소리덕스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만 판권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꽤 많이 팝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을 항상 많이 하셔서 이게 그 재고가 남거나 아니면 저는 좀 누가 좀 싸게 판다고 하면 이렇게 좀 구해놔요. 참고로 저는 책장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재가 있으면 조금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다른 캐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게 프로그램이 일단 한글화 돼 있냐. 뭐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재가 잘 돼 있냐, 풍성하게, 그리고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강사가 내 인프라에 있냐, 주변에. 그래서 가장 바로 나온 도구를 저는 좀 안 쓰는 편이에요. 좀 치사하죠. 온라인 덕터를 안 하는 거야. 분야와 시장이 어느 정도 파급이 돼 있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자료도 많고, 또 요새는 유튜브나 영상 자료들도 운영들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뭐 저도 운영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유튜브 채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의 그거 만든 베이스가 다 요걸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영상을 만드는 강사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의 노하우들이 이제 녹아든 부분들은 좀 다르겠지. 어쨌든 그 베이스가 이거고 매년 이걸로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트레이닝 영상 만들면서 강의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책을 한번 쓸까? 근데 이미 이거 기준으로 나온 자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정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취업반 분들 이런 분들도 아마 영상을 많이 보실게요. 요 컨셉은 목적에 특화돼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정품 유저가 돼서 정품 회사의 고객이 돼서 교육을 받을 텐데, 그때 책의 종류가 바뀌거나 목차가 바뀌면 되게 헷갈려요. 왜? 교육을 다 못 들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재를 한번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소지하고 계시면 활용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보통 직강 2번, 독학 2번, 거기에 교재랑 유튜브나 이런 영상 자료로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거기 3박자가 맞아야 대부분 프로그램은 좀 트레이닝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책 구성장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정도까지 했죠. 물론 이게 좀 더 늘어났어요. 이거 2020이나 2019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옛날 걸 해놔서. 그래서 여기에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우스 조작법부터 배우는 거야. 저희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나서 회사에 가서 회사에 있는 도면이나 아니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해서 다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모델링 기능들하고, 그 다음에 도면 기능, 그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처음에 배우는 바텀업 어셈블리를 배웁니다. 이러면 간단한 조립 도면 파트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 설계 기준으로 부분 수가 500개에서 1000개 가량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 장비나 기구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드밴스 고급 교육을 배워야 돼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기존의 카페 분들도 계속 요거 위주로 그 교육을 계속 해드리고 하는데 책이 바뀌면 혼동이 오니까. 그래서 고급 교육 어드밴스 토픽 가서는 바텀업 베이스로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그 다음으로 기계 설계에서 가장 메인으로 많이 쓰이는 탑다운 다른 3D CAD 쓰신 분들은 이제 이게 여기 들어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품 수가 굉장히 많은 대형 어셈블리 구성하는 거, 히스토리 관리하는 거, 그 파일 간의 참조 관계를 좀 수월하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말한 여러 개 바디를 부울연산 기법으로 하는 멀티바디 설계 기법, 그 다음에 곡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유곡선과 그 밖에 다양한 서페이스 교육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분 판금하고 용접 구조물이 들어있어요. 보통 도면을 여기서 어느 정도 배우고 여기서 어느 정도 고급교육 배운 다음에 회사의 템플릿 구성이나 라이브러리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 약간 쓰는 법만 알고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 그런 상황이면 여기까지만 보통 마스터하면 돼요. 근데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다 세팅해야 돼. 라이브러리 구성하고 도면도 템플릿 만들어야 되고 세팅도 많이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도면 템플릿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면 과정이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왜 2019 기준으로 이걸 했냐면 28까지는 도면이 되게 얇았어요. 근데 책이 두꺼워지다 얇아졌다 가끔 그래요. 근데 2019 되면서 기술 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슈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니면 신기능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기본 고급만큼 두께가 빵빵해지고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내용들도 도면책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한 거고 2020으로 하면 또 옛날 버전이나 지금 2019도 좀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드맵을 좀 짜드리면 뭔 로드맵이냐? 캐드 공부하는데 캐드 공부 만약에 우리가 마스터를 했다고 칩시다. 요거 기본하고 고급하고 도면에서 2D 베이스의 기준인 분들 납기 속도도 다 맞추고 이제 3D를 좀 써. 보통 여기서 공부를 멈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얘기도 한데 저도 공부 계속 해야 되는데 구조 해석이나 간단한 구조 해석이나 유동 해석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점점 원하고 업체들도 어떻게 해요? 얘 물건만 갖다 주고 도면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리는 뭐 영상 자료, 렌더링, 애니메이션, 해석 자료들을 있어야 발주를 주거나 그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죠.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거의 이제 기본 상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죠 뭐. 그래서 기본 CAD 관련된 거 말고도 이렇게 구조 해석이나 유동 해석, 뭐 동해석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아마 더 들어있긴 한데 대부분 많이 찾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되게 좀 오래된 건데 한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새로 뭐 캠 같은 것도 새로 나왔죠? 솔리드웍스? 그런 게 나오면 웍스는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옵트인, 애드인해서 자회사 제품으로 만들면 교재를 꼭 만들어요. 이게 참 착해. 3D 교육 아마 공부하시면서 기본 원본 교재 구하기도 어렵고 아마 있다 하더라도 전문 엔지니어들만 프로그램 엔지니어들만 접근성이 있거나 구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또 영어로 돼 있죠. 근데 17개 정도에서 보통 많이 쓰고 억스는 이 교재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착해 뭐야 그냥 공부하기 좀 편하게 돼 있나?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공부하게 되는 에센셜, 도면, 고급 요건 전부 다 한글화가 돼 있습니다. 요거를 거의 메인으로 처음에 영상을 제가 한번 쫙 찍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공부하시는 구조 해석이나 유동 해석들도 공부가 돼 있는데
이거 구성을 가끔 물어보는데 가끔 이거 보여드리면 이 책 별도로 있는데 그럼 이것도 보고 싶은데 고급 교육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많이 쓰는 어셈블리, 모델링, 서페이스, 몰드, 시트 메탈, 웰드 메탈, 파일 관리 여기 책에서 가장 많이 쓴 거를 짜집게 해서 만든 게 고급 교육이에요. 솔직히 고급 교육 책 정도만 마스터를 해도 돼요. 근데 가끔 조금 더 기능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이 원본 책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닥 내용이 좀 더 있긴 해요. 3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가량 책 구성 내용을 알겠죠. 그리고 정품을 쓰시는 분들이나 현재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프로그램 샀는데 책이 회사에 왜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책이 포함이 아니에요. 웍스도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처음에 권고합니다. 영업사원분들이 잘 쓰는데 책 살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안 구하기도 하니까 회사에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책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도 주변에 정품 판매하는 회사나 지금 정품 고객 있으시면은 저한테 구애 안 구하셔도 돼. 예. 그냥 그 관련된 영업사원분이나 회사에 전화해서 이런 책이 원래 있던데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격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아서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 구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교재를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책이 좀 잘 나가고 그 프로덕트가 그날에서 잘 팔린다. 그러면 한 권에 조금씩 해줍니다. 좀 다 돼 있으면 좋은데 이제 교재를 어떻게 써먹는지 아시겠죠? 근데 교육을 다 들어보고 사셔라. 처음부터 사지 말고 보통 싸면 20만 원 중반부터 40만 원 사이 정도로 책들을 많이 팔 거예요. 사이트마다 워낙에 그 판매 정책이 다 틀려서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 활용은. 그리고 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교육 들으신 분들이야 2029 다 다운받아 갖고 지금 세팅이 됐으니까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책 버전이 틀리고 책 버전 맞춰서 하고 싶어. 그러면 solidworks.com 여기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하이퍼링크인데 들어가시면 다스 홈페이지 가셔서 홈에 서포트에 트레이닝 그럼 올 트레이닝 파일하고 나와요. 그리고 저는 구글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번역 잘 되죠. 바로 막 번역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제 있죠. 저희가 압축 처음에 푼 거 그거는 버전별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책은 유료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본인 구하고 싶은 일단 카테고리 캐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책 버전이 지금 아마 201까지 나왔겠네. 2021이다. 그럼 누르고 여기 열면 제가 설명한 어드밴스 토픽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쓰는 저희는 ISO 규격으로 보통 배웁니다. 책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세 개 기본, 고급, 도면 요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떠요. 이걸 다운받아서 세팅한 게 우리가 세팅한 예제예요. 요것만 일부러 바뀐 거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하고 책하고 구성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 만약에 요거까지 세팅을 해서 쓰실 분들은 이해되셨죠? 이거를 뭐 비꼬는 건 아닌데 웍스를 판매한 영업사원이나 엔지니어들이 교재를 제대로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좀 안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유튜브 자료 좋죠. 근데 항상 저도 어떤 프로그램 공부할 때는 프로그램을 누가 가장 잘 만들고 책을 잘 쓰겠습니까? 만든 양반들이 잘 써요. 그리고 책의 현역이 오래되면 그만큼 잘 쓰겠죠. 그리고 웍스 책 좀 칭찬해 줄 건 하나는 매년 신기능이 200가지 기능 정도가 수정 보완돼서 나오는데 정말 이건 고객이 때려 죽어도 배워서 써야 돼. 이런 거는 교재에 꼭 넣어요.
교재가 더 두꺼워지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장 많이 쓰는 돌출 컷 요거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도면을 내려볼 거예요. 파일에 가시면 여기에 파트에서 도면 작성이 있어요. 자, 이거 누르시면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파트 언더바 MM 요거만 썼는데, 도면으로 내릴 거니까 템플릿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도면만 보여준 거야. 그죠? 요거는 이제 용지 사이즈예요. 저희 용지 사이즈 A, B, C 이렇게 사이즈 있죠. 그래서 용지 사이즈별로 되어 있는 거고, 기존에 2D를 쓰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2D는 정수로 설계를 하고 표제란을 스케일을 거기에 맞춰 쓰죠. 딤 스케일이라든지 LT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을 해서 정수로 설계한 이 설계 뷰에 맞춰서 표제란을 줄이거나 늘려서 쓰는데, 3D CAD는 반대입니다.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용지 사이즈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요거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용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사이즈가 A4야. 210에 297이에요. 우리 A0 접은 게 A1이고 A1 반 접은 게 A2죠. 그리고 저희 나라는 제일 많이 쓰는 게 A3하고 A4. 물론 가끔 금형이나 이런 데에서는 A0나 A1도 쓰지만 기계 설계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모델링을 했는데 이 브라켓이 겁나 큰 거예요. 이 사이즈가 한 500에 한 600이 돼. 그럼 이게 정면도 하나만 해도 여기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케일이 줄여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용지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이 만들어진 정면, 우측면, 윗면의 뷰가 1대2나 1대4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4분의 2분의 1로. 그럼 반대로 A4 용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객체가 만약에 겁나 작아. 그럼 이거 어떻게 넣어요? 이건 반대로 스케일을 키워야죠. 5대1이라든지 6대1로. 이해되시죠? 요거는 나중에 도면 과정 또 따로 작업을 할 건데 그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템플릿 설명하다가 거의 한 몇 시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보통 템플릿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헷갈리시면 일단 쓰는 법 정도, 요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것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중에 B 사이즈, 저희 나라에서는 안 쓰지만 자, B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게 단위계예요. 파트, 어셈블리, 도면 전부 다 단위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B 사이즈로 내리겠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요 도면으로 나오고, 자, 도면에도 보면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내가 상세도를 하는 건지 단면도를 하는지 여기다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 다 친절하게. 자, 근데 내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요게 튀어나오실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뷰 팔레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보통 이걸 어떻게 쓰냐? 지금 처음에 제공한 정면, 우측면, 윗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죠. 얘는 투영이라 그랬죠. 지금 저 파트에 있는 것 자체를 앞에서 그냥 본 거, 위에서 본 거, 그거를 투영해서 뿌려주는 것 뿐이에요. 링크가 서로 걸려 있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 OLE 개념 설명 많이 했죠. 이 중에 꼭 플론트를 정면으로 안 내려도 돼요. 윗면을 정면으로 내려도 되고 아랫면을 정면으로 내려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건 자기 유저 마음이에요. 자, 근데 저희 정면 일단 써볼게요. 정면을 드래그 하는데, 자, 이때 투상도 자동 시작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보통 일반 부품 기준으로 봤을 때 정면도만 내리는 도면은 거의 없죠. 뭐 일정한 티를 가진 판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마우스로 정면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자동으로 2D 팩터 이미지, 우리가 일명 도면에서 말하는 그 시선, 은선, 중심선 스타일대로 이렇게 내려가집니다. 자, 저는 내려가고 나서 ESC를 눌러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요거를 드래그해서 요거 눌러져 있죠. 드래그해서 놓으면 마우스를 이제 위로 빼보세요. ESC 누르지 말고 클릭한 상태에서 빼면 한 바퀴 돌려볼게요. 천천히. 그럼 등각도도 뽑히고 우측면도도 뽑히고 오른쪽 아래 45도도 뽑히고 하면도 좌측면도 윗면도 이런 식으로 뽑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표준 3도라 그래요. 3개 정도의 표준도가 있어야 투상이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얘가 위에서 본 걸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이 투상도를. 그래서 윗면도 한번 클릭하고 우측으로 쭉 빼면 우측면도로 이렇게 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이거 보이세요? 이 점에서 이거 우리가 배열이 걸려 있다고 해요. 당연히 배열선이 있어야죠. 2D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면도 설계를 하고 윗면도 설계나 우측면도 하려면 이거 무한선으로 다 긋고 여기서 일일이 다 작도를 해야 되죠. 제도를. 그러다가 전화 한번 받고 아차하면 단차가 생겨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불량이지. 여기 라인이 안 맞으니까. 3D에서는 그럴 일 자체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내려진 이 뷰를 모체 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체 뷰 기준으로 90도씩 자동으로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뷰가 서로 단차가 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우측면도도 하나 뽑고 등각도를 뽑는데, 근데 보통 도면에 정면도 기준으로 이런 표준도들은 90도씩 꺾는 게 맞는데, 등각도라든지 상세도라든지 부분 단면도 이런 거는 도면의 빈 영역에 배치하거든요. 적당한 위치에. 도면이 알차게. 우리 다 그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배열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 컨트롤 있죠. 컨트롤을 누르면 배열이 풀려요. 지금 컨트롤 누르면 배열선이 사라지죠. 컨트롤 띄면 배열선이 다시 붙고.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항상 보조키 쓸 때는 끝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클릭을 하고 컨트롤 띄고 이렇게 하면 배열이 걸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고 잘못 봤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모두 저장. 그러면 바탕화면의 본인 폴더에 저희가 이걸 3장 기본으로 했었죠. 그래서 도면 확장자인 SLD DRW로 저장이 돼요. 솔리덕스는 파트, 도면, 어셈블리가 파일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저장을 해보십시오.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다시 표시 안 함하고 당연히 재생성하고 저장했다고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음부터 귀찮게 안 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링크 개념으로 파일 2개가 연결된 상태를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창에 가보세요. 창. 그러면 지금 당연히 2개가 열려있죠. 파트도 열려있고 얘도 열려있고. 자, 여기서 이거를 수직 배열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얘를 이 도면이 참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즈를 변경하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뭐 다시 내려줘야 되나? 그러려면 누가 3D 써요? 그죠? 다 업데이트 됩니다. 자동으로. 상세도 단면도 치수 작업을 해놨던 간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치수도 알아서 늘어나고 보조 뷰들도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이것 때문에 3D를 쓰는 거예요. 2D에서는 수정 나면 뭐 만약에 여기 하나 모양 바뀌면 정면도 측면도 윗면도 상세도 단면도 다 뜯어 고쳐야 돼. 직접 다 그려야 된다고. 3D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개의 파일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 상태에서 창이 여러 개 열려져 있을 때 하나만 활성화하고 싶으면 창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 창만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요런 선들 있죠? 이게 필렛이 끝나는 부위예요. 이런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죠. 근데 기존에 아마 2D 설계 기준 하신 분들은 이 접선을 내리지 않아요. 도면에. 물론 금형 제품이나 뭐
주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영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접선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아, 나는 이런 접선표 싫다. 그냥 기존에 많이 쓰던 2D 스타일대로 내리고 싶다. 그러시면 자, 뷰에다가 가까이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제 이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접선에 가셔서 접선 숨기기 누르세요. 그러면 그 필렛이 끝날 접선이 사라지죠. 요게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모체 선택한다고 자식 뷰라 그래요. 이 뷰들을 모체에서 태어난 뷰들 자동으로 같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배율이나 표시 형태는 모체 뷰가 변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접선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접선 숨기기, 얘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접선 숨기기 해주세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준 3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등각도는 선택해서 보통 이걸로 많이 넣어요. 요거 아니면 칼라로. 칼라로 넣을까요? 이쁘게. 모서리 표시나 요거 두 개를 많이 쓴다. 그런 말 있어요. 3D에서는 왜 등각도가 들어가요? 기본 매너인 거야. 무조건 넣어주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제품 투상하는데 여부에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경우는 얘를 뒤에서 본 백뷰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도면에 표기하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휠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 줌 올이 되고요. 휠을 더블 클릭 빠르게 넣으면 전체 화면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안 까먹으셨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잡고 움직이면 펜 기능이라 했죠.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는 2D니까 휠 잡고 돌리면 당연히 돌아가지가 않아요. 2D 공간이니까. 자, 그리고 뷰에 마우스를 가까이 이렇게 대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걸 뷰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를. 그래서 그냥은 못 움직이는데 가까이 대면 사방위 표시가 떠요. 웍스에서 사방위 표시가 뜨면 뭐? 드래그해서 무빙이 가능하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로 잡고 움직이면 움직여지는데 아주 친절하게 정면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자식 뷰들도 같이 배열이 연결되면서 이게 같이 움직여집니다. 자, 근데 이 안쪽을 선택해서 움직이면 이게 안 잡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뷰랑 도면뷰 작업하다 보면 뷰랑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2D 설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배치했는데 추가적인 상세도라든지 단면도들 나오면 막 좁아지죠. 치수 넣으면 더 좁아지고, 그래서 뷰들을 막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겹칠 때 편하게 쓰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는 많이 습관이 들으셔야 돼요. Alt키 있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면의 내부 영역을 왼쪽 마우스로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여기 갖다 대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우니 겹쳐 있을 때는 모서리를 잡아서 움직이고, 일반적으로 편하게 움직일 때 뷰가 안 겹쳐 있을 때는 Alt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무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작업하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게 많아요.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얘는 우리가 만든 기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도면을 내렸죠. 그래서 아무 도면 뷰나 가까이 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에 얘의 참조 원본 파일 파트를 바로 열 수 있어요. 누르시면 열려져 있던 걸로 창이 바뀌죠. 네. 열려 있지 않아도 열어줘요. 창이 열려 있으면 창을 전환해주고. 자, 이것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도면 작업이나 하다 보면 엄청 많이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골라서 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컨트롤 탭 기능,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탭 누르면 창을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라진 상태에서 이걸 보고 싶으면 컨트롤 뜨면 창 전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컨트롤 때 빠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창 전환할 수도 있죠. 이것도 아까 쓰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도면으로 돌아와서 윗면도를 확대해 보시면 여기 지금 중심 표시가 있죠.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도 시스템 피드백에 다 떠요. 도면에서 진짜 마우스에 걸리는 요소들이 되게 다양해요. 중심선, 은선, 이점세선. 그래서 뭘 선택하고 있냐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자, 근데 자동으로 중심 포인트가 내려졌죠, 지금. 이거를 옵션에서 미리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저희 들어가 봤던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시스템 옵션을 열면 두 개가 떠요. 시스템 옵션이 뜨고 문서 속성은 뜨고. 시스템 옵션은 어떠한 파일이 열려있든 간에 프로그램 기본 옵션 값을 다 바꾸는 거야. 껐다 켜도 유지되고. 근데 문서 속성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연 파일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만들 때 bsize _mm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 템플릿에 이미 이 세팅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뒤집어 얘기해서 회사에서 어떤 도면 템플릿을 만들거나 하고자 할 때 한 방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뭐냐면 쓰다가 기존에 2D 표제란이 특히 세팅이 돼 있으신 분들은 치수 스타일이라든지 뷰 스타일이라든지 선 두께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 근데 만들어 놓은 지금 저희도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걸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노가다로 그때그때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주석 스타일이나 치수 이런 테이블, 뷰, 글자, 글꼴, 폰트 이런 게 보통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 파일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속성은 지금 연 파일에만 적용된다는 거.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또 뒤에서 또 다룰 거예요. 일단은 시스템 옵션과 문서 속성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나 아까 전에 옵션 들어가서 이거 세팅 바꿨는데 왜 도면 만들 때 또 이러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중심선이 뷰를 내릴 때 자동으로 내려졌어. 그럼 이 말은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화 가보세요. 여기도 많이 여기 문서 속성은 다 선을 많이 대야 돼요.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치수 스타일, 테이블 만드는 거, 두께. 자, 그래서 뷰 자성 시 지금 자동 삽입이 뭐가 되어 있냐면 중심 표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줘. 구멍에는 맞춤 핀트 넣어줘. 이렇게 이 템플릿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잘 써야 되는 게 노가다 작업 줄인다고 중심 표시하고 중심선하고 넣어놨더니 너무 많이 들어가. 불필요한 것까지. 그럼 반대로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보시면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걸 넣었기 때문에 지금 중심 표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그럼 수동으로 넣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도면 기능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 정면도에 있는 여기를 확대해 가지고 이 중심 표시를 선택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데이텀들 잡을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파트나 어셈블리나 도면에서 축, 평면, 중심 표시 이런 걸 잡았을 때 요게 뜬다. 포인트가. 그럼 잡고 드래그해서 늘릴 수 있어요. 저희 이거 중심 표시 같은 거 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외곽의 프로파일에서 약 2, 3mm를 띄워 놓는 게 중심 표시 제도 기본 원칙이죠. 그런 식으로 드래그, 드랍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다. 이어서 그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선택해서 지우고 요 위에 있는 중심 표시 얘랑 요 놈도 지웁니다. 델키로 수동으로 넣어볼게요. 어딨냐면 주석에 가시면 여기에서 중심 표시가 있습니다. 주석에 중심 표시 여기 있죠. 중심선하고 중심 표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센터 마크 요 중심 표시입니다.
중심 표시 선택을 하고 그냥 그 호나 정원 외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걸 찍으면 찍은 원에 자동으로 2, 3mm 중심 표시까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얘랑 센터가 같죠. 그럼 어딜 찍어주는 게 좋아요? 얘를 찍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찍으면 이렇게 늘어나고 ESC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요거만 드래그를 살짝 빼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저희 설계에서 보면 한쪽에 뭐 4개씩 이렇게 몰려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치수를 이쪽 따로 다 안 넣는 경우 있어요. 공간도 부족하고 복수 치수가 싫으니까. 그래도 못 써요. 연장 중심선 쓰죠.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중심 표시 선택하고 되게 많이 씁니다. 여기 중에 요 두 번째 거 선형 중심 표시로 바꾸셔야 돼요. 기본은 요거였고 요거로 바꾸면 연결선이라는 게 활성화돼서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 한번 선택을 하면 일단 센터 마크가 들어가고 다음 원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이어져요. 이거 직접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지 마요. 자, 근데 나는 수동으로 넣는 게 좀 싫다. 자동으로 또 넣고 싶다. 뷰별로. 그러면 중심선 선택해서 다시 지워보시고 얘 선택해서 지워보십시오. 참고로 도면도 컨트롤 Z 언도가 돼요. 자, 중심 표시 선택하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 삽입 있죠. 그러면 모든 구멍 한번 체크한 다음에 뷰에다 갖다 대서 뷰 자체를 선택을 하면 구멍으로 인식하는 정원은 얘가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컨트롤 Z 눌러서 지웁니다. 중심 표시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 했던 연결선 요거 다시 한번 써보세요. 요게 체크가 꼭 돼 있으셔야 돼요. 선택 늘어나죠. 보통 이거 넣은 것도 이렇게 살짝 빼줘야죠. 클릭해서 사각 포인트점이 있으면 늘어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카운터버나 카운터 시크 중심 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는 이걸로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선택을 하고요. 자, 자동으로 일단 넣는 거. 뷰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전처럼 그냥 뷰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위에서 바라보는 카운터 보호나 싱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당한 크기로 넣어줍니다. 물론 얘도 느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카운터 보호들이 여러 개 겹치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동으로 어떻게 넣냐면 넣었던 거는 델키로 지우고요. 중심선 선택하고 우리 중간선 추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바라보는 두 선을 선택을 하면 거기 중간에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과 선 선택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동으로.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해 되시죠?